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장이에요. 오늘은 인권과 직업윤리 가장 마지막 편인 우리 요양보호선생님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그것과 관련된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파트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공부 한번 시작해 보러 갈까요? 그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제가 마이크까지 생겼거든요. 지금 이 영상까지는 마이크 없이 녹음할 거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로 녹음해서 더 깔끔한 음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직종이든 간에 이 건강 문제는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요양보호사 직종에서는 어떠한 건강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작업 관련해서 이 근골격계의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첫 번째는 직업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자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 심리 요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직업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들고 이동시키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손목을 쓰고 어깨를 사용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일 아티스트 분들이요. 사실 이 목관절, 이 목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대요. 그 이유가 장시간 이렇게 집중을 해서 고개를 숙여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목 통증이 이 네일 아티스트들에게는 직업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왜 그런 근골격계 질환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비슷해요. 우리는 어르신들을 들어서 옮기게 되고 어르신들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장소를 바꿔드리게 되고 하다 보면요. 다양한 파트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동작을 한다던가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던가 혹은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이 있다던가 혹은 어떤 추운 날씨에 자꾸 작업을 하게 된다던가 이러한 것들은요 직업 요인에 들어가요. 물론 이게 100% 요양보호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업 관련 근골격계는요 모든 직종에 다 해당이 돼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작업자 요인도 있어요. 작업자 요인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어떤 질환을 가졌는가, 어떤 성별을 갖고 있는가, 나이는 어떠한가, 작업의 경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작업자 요인에 들어갑니다. 뭐, 음주를 했는가, 흡연을 했는가, 비만장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사회 심리 요인은요, 실질적으로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가,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있는가, 직장 내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사회 심리 요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요, 여러 가지 통증이 있겠지만요, 먼저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근골격계 질환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근육이나 관절과 관절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우리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무리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시키거나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된다거나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려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몸을 우리 몸으로 갑작스럽게 힘을 줘서 지탱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도 순간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작업 중에 자꾸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된다던가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주말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실 때 조금 무리를 하고 오셨을 때 월요일 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을 때 작업을 해도 근골격계 이상이 올 수 있구나.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간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요양보호사에 대한 흔한 통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통증이 제일 많나? 요양보호 선생님들은요, 어깨 통증, 손목 통증, 그리고 요통, 그리고 목 통증,
팔꿈치 통증을 주로 가장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요, 재밌는 게 사실 특별한 외상이 없어요. 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요, 전체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깨 주변부터 이게 아픔이 시작되면요, 팔로 이 통증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사실상 어깨랑 좀 어깨랑 좀 거리가 있지만 내 팔 전체가 다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방사통이라 그래요. 이 방사통은 통증을 느껴지는 부위가 직접적 발생 부위랑 멀지만 같은 이게 신경 분절 안에 있기 때문에 통증이 거기까지 전달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방사통입니다. 어깨 통증은요, 이렇게 어깨부터 시작한 통증이 팔로 방사될 가능성이 높아요. 손목 통증 같은 건 어때요? 손 감각이 저하되거나 저림, 통증, 손 근력이 악화.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이 손목 통증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손가락 통증까지. 그 이유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스근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좀 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요통 같은 경우는 잘못된 자세, 부족한 근력과 유연성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요추 안정화 운동을 해준다거나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날짜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목 통증 같은 경우도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 등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는 제가 띄어쓰기가 잘못됐어요. 앞쪽으로 좀 당겨볼게요. 자, 일자목 그리고 구조적 변화 초래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은 팔꿈치 통증이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에는 우리는 팔꿈치 통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아까 흔히 느끼는 통증들을 좀 상세하게 볼 거예요. 이 통증은 첫 번째 어깨 통증이 있는데요.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운동, 근육 운동 같은 게 있어요. 스트레칭 운동은요, 이렇게 손을 한쪽 손으로 팔 한쪽을 안듯이 그리고 위쪽으로 들어 올리듯이 3번 보시면은 팔을 위로 올리고 있다던가 팔을 앞으로 위로 쭉 빼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수건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는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어깨 운동을 위한 또 좋은 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실습 시간에 담당 선생님들과 이미 하셨을 거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근육 운동이 있어요. 팔을 아래로 내렸다를 푸시업 자세죠. 물론 다리를 다 들고 하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우리는 어려우니까 1, 2번 자세를 보시면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이런 푸시업 자세가 있습니다. 3번 어깨를 위로 쭉 올렸다가 탕 내리는 거. 자, 그리고 4번 어깨를 뒤로 젖혀주는 거. 5번 이쪽 근육을 사용해서 뒤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6번 몸을 일자로 해놓은 상태에서 팔을 뒤로 들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근육 운동이 어깨 통증을 예방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목 통증 예방 관련해서요. 손목 통증 얘기하면 꼭 수근관 증후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스트레칭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먼저 이 수근관 증후군 먼저 말씀드리면요. 손목 앞쪽에 이 피부 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랑 그리고 이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들로 형성된 작은 통로를요, 우리는 수근관이라 그래요. 이곳으로 9개의 힘줄과 그리고 정중신경이 손 쪽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좁아지거나 이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가 돼서요, 이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 우리는 손목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자, 보시면요. 내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1분 정도 시간을 한번 있어 보면요. 이 동작을 했을 때 한 시간에 한 1분 정도 있었는데 내 손목에 이 손의 저림이 엄청 심하다 라고 하다면 나는 수근관 증후군의 징후를 조금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자가진단법이에요. 시험 문제에 이런 그림이 탁 나오면서 이거는 어떠한
질환을 자가 진단하는 것인가 라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체크를 하셔야겠죠. 아까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요. 이건 스트레칭이에요. 자, 손바닥을 앞쪽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딱 당기는 거, 손목을 꺾어서 밑으로 해서 당기는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요, 휴대폰 잠시 내려두고 손목을 한번 앞뒤로 꺾어보세요. 굉장히 시원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추 예방, 요추 안정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 요통을 줄이거나 혹은 이제 예방하는 운동으로 요추 안정화 운동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먼저 혹시 요통이 뭔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허리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거예요. 만성 요통은요, 일정 기간 반복적 동작과 그리고 부적합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서 가해지는 그런 통증을 우리는 요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요통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이 엉덩이를 드는 거 너무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요 정도 일자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되고요. 바로 누워 무릎을 옆으로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옆으로 돌리는데, 제가 요거 같은 요가하는 곳에서 보니까 엄청 빨리 좌우좌우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천천히 옆으로 살살 돌려줘서 이 요추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 꽤나 어려워요. 3번 동작. 옆으로 누워서요, 다리를요, 위로 올려 붙여주는 거예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 엎드려 누운 자리에서 머리와 다리를 같이 드는 거, 여기 힘을 딱 주는 거죠. 양반 다리를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곧게 펴고 허리를 굽히는 거, 그리고 네 발로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고 쪼그려 앉는 것, 그래서 이쪽을 쫙 펴주는 거죠.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오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위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운동인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통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물건을 이동하겠는가? 요통을 예방하려면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서 몸의 중심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면을 넓힌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는요, 허리를 획획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서 조절하고요.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허리를 어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허리를 펴서 왔다 갔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다리는 가만히 두고 허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펴서 물건을 들어 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목 통증 파트 한번 해볼게요. 목에 통증이 왔을 때는 첫 번째 스트레칭 하는 방법, 그리고 근육 운동하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칭은 이 화면과 같이요, 정면에 고개를 앞으로 보시다가 뒤로 하고 앞으로 하고 옆으로 하고 옆을 보고 좌우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니 목에도 근육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목 근육 운동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손을 이마 앞쪽에 두고 내 머리는 앞으로 가고 손은 뒤로 미는 거죠. 그쵸? 똑같아요. 손은 머리 오른쪽에 두신다면 오른쪽 손으로 내 머리를 누르면서 머리를 왼쪽으로 가게 하지만 머리는 오른쪽을 계속 향해서 결국에는 얼굴이 정면을 보고 있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목 근육 운동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앞뒤도 똑같습니다. 팔꿈치 통증을 한번 가볼게요. 팔꿈치는요, 이런 형식으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팔을 쭉 앞으로 폈다가 뒤집는 방법, 그리고 팔을 꼬았다가 펴는 방법, 앞으로 접었다가 펴는 방법,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앞으로 꺾었다가 뒤로 했다가, 실제로 앉아서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팔꿈치를 하실 때 몸은 기역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팔은 반대로 돌려서 쭉 뻗어주는 방법, 이런 형식으로 팔꿈치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통증이 있었다면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서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초기 치료이냐, 급성기 이후이냐. 자, 초기는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하기를 권하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휴식이에요. 휴식을 하시면 좋은데, 이 휴식을 충분히 못 하셨다. 이런 경우, 냉찜질, 초기 치료에는 냉찜질, 만일 이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박은 부종 조절에 좋고요. 내 심장보다 내가 어디 아픈 부위를 높여준다면 부종을 줄여주는데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픈 부위를 고정시키는 거, 이건 통증과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고요.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급성기 이후에는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겸하시고요,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전신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통증과 관절구출을 예방하고, 이러한 스트레칭은 모든 스트레칭이요,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휴식을 하시고요. 스트레칭이 된 자세에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내가 잘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편하지 않은 것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양손을 바깥쪽으로 깍지를 끼고 앞쪽으로 쭉 펴는 거, 팔꿈치를 잡고 비스듬히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 팔을 위로 쭉 편 상태에서 몸을 곧게 해서 옆으로 하는 거, 양팔을 편 다음에 허리를 굽히면서 비트는 거. 이때도 허리를 너무 구부리시면, 이게 허리를 너무 이렇게 말지 마시고요. 그 상태 그대로 비트는 게 좋고요. 발을 앞으로 크게 벌리고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허리를 천천히 내리는 거. 이럴 때 무릎 조심하시고요. 체중을 앞다리에 두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뒷다리를 펴주는데, 엉덩이 이 골반의 위치가 사실 골반이 정면을 같이 봐야 돼요. 한쪽은 오른쪽, 옆을 보고 있고 한쪽은 앞을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상체에 힘을 빼고 무릎을 조금 구부리면서 천천히 굽혀주는 거, 상체에 힘을 빼고 허리를 천천히 펴주는 거, 이런 거는 사실상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을 때 담당 강사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감염 예방 있습니다. 감염 예방은요, 크게 기관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있어요. 기관 차원에서는 적절한 보호장구가 지급되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장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비 요양보호사님들은 혹시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입니다. 현장직으로 보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대하시는 직종이잖아요.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도 어디서 걸렸을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도 좋고, 내가 혹시나 어르신들한테 옮길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들에게 또 좋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요, 국가에서는 원래는 2년에 한 번씩이지만 일반인분들은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든지 시설장도 받게끔 권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접촉하도록 권하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권하고요. 그리고 원래 스스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에 좀 취약한 질환들이 감염에 이제 취약한 질환들이 이런 질환들이 있죠.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옴, 머릿니. 결핵 같은 경우는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실 근데 결핵은 이 결핵균이 침구나 이런 데도 계속 묻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일광 소독해 주면은 이 결핵균은 사라진다고 해서 일광 소독을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핵은 본인의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 술 흡연 안 되고 면역력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대략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이 노로바이러스가 노로바이러스 장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2, 3일 정도 요양 업무를 중단하라고 해요. 그리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옴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옴은요. 감염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요. 뜨거운 물로 뇌나 침구류를 세탁하고 3일 동안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세탁해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별로 증상이 없고 같이 사는 가족한테 증상이 없더라도요. 항상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옴이라는 겁니다. 머리니는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머리니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는 워낙 치료제가 잘 나와서 머리에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뭐 발라주고, 온몸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면은 사실 사라지거든요. 이 55도씨 이상 뜨거운 물에 베개나 모자나 이런 애들을 세탁한 다음에 건조하면 사라지는 게 머리니입니다. 그런 관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는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이론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요. 나중에 제가 다시 문제들만 엮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번 더 봐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1월까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상체를 많이 사용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나타나는 증상은 1번 내측 상관염, 2번 요통, 3번 무릎 통증, 4번 어깨 통증, 5번 목 통증. 정답은요? 정답은 4번 어깨 통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그림일까요? 1번 목 통증, 2번 요통, 3번 팔꿈치 통증, 4번 어깨 통증, 5번 무릎 통증. 어떤 걸까요? 정답은요? 맞습니다. 4번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입니다.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반복해서 나오죠? 어깨 통증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통증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림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림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목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1번 수근관 증후군, 2번 디스크, 3번 오십견, 4번 팔꿈치 내측 상과염, 5번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어떤 걸까요? 너무나 쉽죠?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현기증, 어지러움과 같은 두통이 있고 팔, 어깨, 손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으며 몸이 둔감한 느낌이 든다. 1번 어깨 통증, 2번 목 통증, 3번 팔꿈치 통증, 4번 무릎 통증, 5번 손목 통증. 정답은요? 네, 2번 목 통증입니다. 우리 목뒤가 뻐근하면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 통증이 오면 손 전체 그리고 어지러움증, 두통, 몸이 둔감한 느낌 이런 느낌이 온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손상을 받는 경우 초기 치료 방법 중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번 냉찜질, 2번 약물, 3번 압박, 4번 올리기, 5번 휴식. 사실 왠지 다 필요로 하고 맞는 답이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한 방법은 정답은 5번입니다. 기억하세요. 외상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휴식은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도 한답니다. 다음의 설명에 맞는 직업성 간염성 질환이 질환인 것은 자,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도 함께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 뭘까요? 이 질환을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뭘까요? 1번 대상포진, 2번 머리니, 3번 옴, 4번 폐결핵, 5번 노로바이러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도 함께 치료해야 하는 질환은 정답 3번, 옴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뒷내용으로 준비해서 올게요. 2019년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하니까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